이원석 총장, 우리 구 변호사님 볼 때는 왜 수사심의위원회 회부했을까요? 수사의 정당성을 더 확보할 필요가 있어서 그랬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뭐 이현석 총장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들도 충분히 다 알고는 있는데 그분이 자기 정치를 위해서 그런다는 생각은 좀 그렇게 크지는 않고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들지는 않고 네. 수사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이게 무혐의다라는 거는 법조인들의 뭐 거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법 해석상으로는 처벌 조항 자체도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처벌을 논한다는 게 맞지는 않아요. 근데 음,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이것이 사그라들 수 있느냐라고 하면 음, 그렇진 않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설명을 잘 드려야 되는 게 네. 이 세상에 잘못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 저건 아닌데 싶은 잘못이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술 먹고 그 우리 동네에서 막 소리를 질러요. 네. 고성방가를 해요. 음, 잘못이잖아요. 주변 음, 주민들께서 저의 얼마나 눈살을 찌푸려지고 싫으시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주민들에 대해서 민폐, 도의적인 잘못 음, 이렇지만 그거 형사처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뭐 음, 해보면 뭐 경범죄로 과태료 정도 매겨지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싫어하는 것, 잘못이라고 여기는 것이 모두 형사처벌로 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음, 잘못의 번지수에 맞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것들은 우리가 잘못이라고 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비판하시는 거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분노의 감정을 해소시켜 주지 못했다는 음, 것만으로 민주당의 공세가 너무 지나쳤고 음, 그거에 악의적인 프레임과 왜곡이 있었는데 거기에 속절없이 그 여론이 형성되어 가지고 마치 형사적으로 큰 문제가 덮어져 가는 것 마냥 음, 이렇게 왜곡이 돼 있거든요. 네. 그거를 번지수를 잘 찾고 설명을 잘 해야 되는 와중에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에 대해서 조금 네. 절차적으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이 한 번 더 벌어졌잖아요. 음, 사실 거기서 검찰청 소환 조사가 됐다면 제가 보기에 이런 수사심의까지 갈 동력은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아, 여기서 좀 마무리돼도 국민들께서 절차적으로 다 완벽하게 수사가 되었고 완전 음, 무결하기 때문에 검찰의 결론도 믿을 수 있다까지 연결되고 민주당에서 막 공격을 하더라도 국민들께서 무슨 소리야 내가 수사가 다 완벽하게 된 걸 봤는데 음, 왜 결과에 대해서 트집 잡아라고 할 때 반박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 음, 부분에서 국민들께서 검찰이 지금 봐주기 수사한 거 아니야? 음, 라는 얘기가 민주당에서 또 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렇죠. 또 이 결과가 나오면 정해져 있어요. 이건 법에 처벌 규정이 없으면 처벌 네.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음, 또 특검하자는 얘기 또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걔네들 하는 얘기는 또 그래 항상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결론에 음. 대해서는 특검으로서만 해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때 수사심의라는 게 바로 그 국민의 눈높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사심의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는가 봤더니요. 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이렇네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음,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와 기소가 적법했는지를 심의하는 기구다. 맞습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이 150명에서 300명 정도 그 풀이 있는데 음, 무작위로 랜덤으로 추첨을 해갖고 15명을 선정한답니다. 음, 그래갖고 이게 수사와 기소 여부 음, 판단이 정확했는지 그걸 심의해서 수사팀에 권고를 하게 되는데 이 15명 간에도 의견이 서로 일치할 수도 있고 좀 갈라질 수도 있잖아요. 네, 일치되지 않을 경우에는 과반수 찬성으로 결론을 낸다고 하는데 네, 보통 이제 이게 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 10여일 걸린답니다. 근데 음, 이 이원석 총장이 다음 달 15일에 이제 퇴임을 하니까 그 전까지 이거는 뭐 처리는 될 것 같아요. 음, 그런데 제가 여기서 구 변호사님께 지난달 20일이었죠.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를 검찰청사가 아니라 음, 서울 시내 대통령 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했는데 음, 그 나중에 사후적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이원석 총장이 그래서 경로를 했고 음, 이창수 중앙지검장하고 상당한 뭐 서로 음, 이제 음. 격앙되는 좀 그런 걸로 왔는데 그럼 그때 만약에 그 검찰청사 이원석 총장은 검찰청사로 소환 조사를 해야 그렇죠. 된다는 예, 예.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때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이번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 안 했을 수도 있다 뭐 그렇게 보시나요? 저는 어떨까요? 그게 이게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음, 아마
총장으로서는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지켜내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그때 그렇게 했으면은 그것 봐라라는 식의 그런 비판 발언이나 민주당의 공세가 지금만큼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낮아지지 않았을까. 이제 국민들이 아무리 그렇게 세게 해도 아니다. 영부인을 현직 영부인을 지금 검찰청으로 소환 조사까지 했는데 결과에 대해서는 증거에 의해서 법리에서 판단하는 게 맞는데 왜 트집 잡냐. 네. 이렇게 하는 게 상관관계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법리적으로 증거에 의한 수사는 다 됐다. 그러니까 지금 이원석 총장도 어제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 법리나 증거에 대한 검토는 충실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아. 라는 발언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때문에 또 공격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면서 수사심의위를 왜 소집하냐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당성을 하나 더 포개는 차원의 그 의도가 좀 더 있지 않을까. 지금 그 보도되는 바에 따르면 이제 이원석 총장이 그 수사팀으로부터 수사 결과를 보고를 받고 수사 결과에 대해서 대부분 수긍했다. 그렇죠. 대부분 수긍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사심의위원회를 한 번 더 소집해서 그 판단을 받아보자 하는 거는 이원석 총장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내놔야 된다. 그렇죠. 그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 부분은 굉장히 그 강조를 했는데 아무래도 지난번 소환 조사가 검찰청사가 아닌 외부 장소여서. 예, 외부 장소래 갖고 이것 때문에 국민들이 얼마만큼 납득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 증거와 법리를 따지면 이게 맞는데 그렇죠. 이게 과연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뭐 이런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대배심이라고 기소배심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수사심의가 이제 거의 그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미국에서는 재판할 때 유무죄 판단도 그 일반 국민의 그 상식의 논을 가지고 집단지성으로 유무죄 판단을 하잖아요. 검찰이 기소를 할 때 유사하게 기소배심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일반 시민들이 검찰의 수사를 놓고 기소할지 말지를 논하는 대배심, 기소배심이라고 부르는 절차가 있는데 예. 그게 지금 수사심의위에 일정 부분 그 취지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거를 소집했다라고 하면은 일반 국민의 눈높이로 판단을 했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원석 총장에 대해서 물론 이제 찬반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뭐 얘기 드리지 않더라도 민주당에서 이거 가지고서 검찰 수사나 수사심의 결과 가지고 수긍할 리가 없잖아요. 또 그냥 물고 늘어지고 또 특검 얘기하고. 근데 이런 상황이라면 그게 뭐 특검 주장 계속 할 게 맞고 정쟁으로 계속 삼을 게 맞다면 여기에는 객관적인 눈에 따른 증거, 근거를 하나씩 포개는 게 오히려 용산에도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용산에서 그렇게 불쾌할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요, 이게 이제 그 결정을 내리더라도 수심이가 그걸 뭐 반드시 따라야 되는 권고 사항이지. 뭐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강제력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전례를 살펴봤더니요. 그 헬로윈 참사 때 2022년 10월에 당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그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려고 해서 그때 또 이원석 총장이 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을 했는데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나왔어요. 네. 기소 의견으로 권고를 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수사 결론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무혐의 처분에서 기소로 바뀌고, 그러니까 이 강제력은 없어도 이게 상당한 영향력이 있다라는 게. 있죠. 근데 이 수심위가 전문가라는데 다 뭐 법조인들이나 법조인들, 법대 교수나 법대 이런, 교수나 그런 분들이 모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수사에 대해서 판단을 정말 여러 사람들이 그러니까 수사 검사 지휘부가 그냥 알아서 결정하는 거랑 차원이 다른 문제가 되거든요. 외부 사람이고 예. 랜덤으로 돌려서 나오고 그러니까 정말 검찰이나 정권의 입김이 가지 않는 정말 누구가 선정될지도 모르는 그분들이 와가지고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도가 높아지죠. 그러니까 저는 이 과정은 용산을 위해서도 털고 가기 위해서라도 거치는 게 낫지 않나. 지금 상황에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뭐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뭐 저희가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원석 그 검찰총장도 이렇게 그 수사 결과 보고받고 이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 그렇죠. 생각했다. 이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뭐 그래 수사 그 결론 그 맞다.
이렇게 나오면 이제 검찰에서는 이제 이걸로 매듭이 지어지는데 그렇죠. 무혐의 처리하고 기소하지 않는 걸로. 그러면 그래도 뭐 야당은 답정 너겠죠? 물론 답정 너겠죠. 네. 물론 답정 너지만 우리 쪽에서는 근거가 쌓이는 게 중요하거든요. 음.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근거가 쌓였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고 이 부분은 그래서 저는 수사심의가 빨리 소집돼 가지고 이원석 총장이 그 퇴임하기 전까지 마무리는 짓고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만약에 뒤로 넘긴다면 그건 정말 비판받아 마땅한 무책임한 일이 되는 것이고 본인 생각으로도 이 정도면 검찰 수사가 진짜 파헤칠 건 다 파헤쳤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증거나 법리에 대한 판단이 다 됐다라고 이제 언급까지 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사에 대해서 잘 됐다. 이 정도면은 논란이 없게끔 정리가 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것은 누구한테 보여주더라도 같은 결론을 얻어낼 수 있는 수사다라는 내용도 녹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요. 그 답정너라고 여기서 이제 수사심의위원회도 같은 결론이 나와서 이제 무혐의 처분될 거라고 보는데 저는 그럼 또 야당은 뭐 부실 수사다, 편파 수사다, 봐주기 수사다, 덮어주기 수사다, 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또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들고 나올 거예요. 그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국민들이 볼 때 저게 좀 너무 과도하고 무리한 그거구나. 검찰에서 할 만큼 했는데 그렇죠. 저 사람들 너무한 거 아니야? 맞습니다. 이런 느낌을 갖도록 이 과정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물론 이제 여기 검사들이 수사할 때 그런 정무적 판단을 할 필요는 없는 거지만요. 저희 같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이런 거예요. 조금 과정상에서 더 힘들더라도 그렇죠. 그 제3의 장소가 아닌 검찰청사에 가고 조사를 받고 또 그것도 받고 수심에도 하고 뭐 이렇게까지 했는데 무혐의 처분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아니다 하고 또 밀어붙일 때 거기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굉장히 박하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거를 잘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항상 보면은 그 모든 절차라는 건 절차적 정당성, 실체적 정당성 두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가든지 결론만 맞으면 돼. 이거는 그냥 우격다짐이고 네. 그냥 그 실체적인 진실에 대해서도 이게 맞다고 하기 위해서 정말 힘든 길을 가게끔 절차적인 거를 어렵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공무수행이라는 거는 공정해야 될 뿐만 아니라 공정해 보이기까지 해야 된다라는 말이 그래서 존재하는 것이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직자가 힘든 길을 갈수록 국민들께서는 더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필요하다. 지금 어제도 법무부 장관이 전현희 의원이랑 설전 벌였을 네. 때 핵심은 그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생각할 때 저거 눈높이 안 맞는데라고 하셔도 그게 무조건 형사적인 책임까지 가는 문제냐 그게 아니라는 거고 그렇죠. 정말 민주당에서 문제 삼을 거였으면 법을 제대로 만들든가 음. 개정안을 지금 내놓으면서 이런 것도 처벌하겠다고 그러니까요. 하시면 그건 이해가 돼요 저도. 근데 처벌 조항이 없잖아요. 그래서 처벌 조항이 없어가지고 이거는 실체 진실이 다 드러나더라도 처벌되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수사의 영역, 사법적인 영역에선 결론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유감 표명, 사과 표명도 하시면서 국민의 마음을 달래드리는 거 두 가지가 가야 되는데 두 가지를 혼재시켜가지고 섞어가지고 계속 국민의 그런 분노의 감정을 자극하려고 그러는 거는 정쟁거리로 삼으려는 민주당의 속셈이고 그거에 그 번지수를 자꾸 헷갈려가지고서 여사를 공격하고 여사가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고까지 연결하는 거는 맞지 않다. 그래서 저는요. 이거 뭐 여기까지는 다 이제 이미 진행된 뭐 돌이킬 수 없는 그게 됐으니까 이제 이렇게 돼서 검찰에서 이제 무혐의 처분을 내릴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당은 답정너예요. 또 이제 뭐 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들고 나올 텐데 그러니까 검찰에서의 처분이 있으면요. 빠른 시간 내에 저는 김건희 여사께서 네. 국민들에게 네. 사과를 진솔한 사과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맞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본인이 아직 사과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 5월 10일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때 뭐 윤석열 대통령께서 저희 아내의 그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사과드린다. 이렇게 대통령이 물론 이제 뭐 부부는 뭐 하나의 일심동체라고 보면은 뭐 그 사과한 거라고 볼 수 있지만 당사자가 사과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야당의 그 무도한 공세에 대한 국민적 그 공감 지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라도 네. 저는 김건희 여사님의 네. 어떤
대국민 진솔한 사과가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민주당의 부당한 공세에 대해서 맞서 싸우고 계시잖아요. 의원님께서도 그렇고 저도 네. 그런데 그러면서 왜 용산에서 불편할 만한 얘기 하느냐라고 하면 이게 지금 우리 보수의 지지층을 위해서도 보수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도 맞으니까 이쪽 저쪽 욕 먹더라도 어쩔 수 없어서 하는 얘기고 국민의 눈높이에 이게 맞아서 왜냐하면 사과를 통해서 도의적인 책임,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서 그 부분에 대한 국민의 분노의 감정을 해소하면 국민들께서도 그 분노의 감정 때문에 이게 마치 형사적인 문제까지 가야 되는 것처럼 왜곡하는 사람들의 의견에 동조한 사람들도 이제 줄어들 것이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명확히 분리시킬 수 있게 되는 계기는 다 맡은 바 책임을 다 했을 때니까 사과 유감 표명을 통해서 국민들의 그런 그 마음 상하신 부분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응답을 해드렸을 때에서만 우리가 번지수에 맞는 결론들을 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민주당의 그 특검 공세의 그 동력을 약화시켜야 돼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약화시켜. 민주당 이제 의석수는 저렇게 있지만, 그 바로 예를 들어서 이 김건희 여사가 진솔한 사과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마도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들고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찬반 여론에 상당한 영향을 좀 미칠 것이다. 저도 상당한 그렇게 영향을 생각해요. 미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음. 그리고 뭐 덧붙여서 얘기하지만 지난번 전당대회 때 뭐 이른바 익심 논란. 네. 아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도 그 보낸 문자에 보면 사과할 마음이 의사 있으셨던 용의가 거잖아요. 있었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러니까 그게 여사께서 진심일 거라고 믿어요. 그러면 선거용이 아니셨다면 그렇죠. 지금 와서 사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불편하지 않으실 거거든요. 예. 뭐 마음이 있으셨는데 지금이라도 하셔야 된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러면 예. 못할 이유도 없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리고 플러스 그때 이제 제2부속실 설치하겠다. 네. 부속 제2부속실장으로 뭐 장순칠 뭐 그 비서관이 내정이 됐다 뭐 이런데 아니 그 제2부속실도 뭐 공식적으로 뭐 이렇게 딱 이렇게 해서 공표를 하고요. 네. 어떻게 뭐 이제 활동이 뭐 된다라든가 음. 뭐 이런 식의 것들을 하면은 네. 저 야당의 특검 동력이 많이 좀 떨어질 저도 수 그렇게 있다. 생각해요. 정말 예. 그 특검 동력이라는 거는 결국은 민심에 따라서 동력을 얻고 못 받고 그렇게 되는 그렇죠. 건데 예. 국민들께서는 정말 오만한 거는 용서치 않으실 거라서 고개 숙이고 다 납득시키고 설명도 잘 드려야 되고 네. 앞에서의 그 도의적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도 해야 되는 만큼 다 해야지 이게 국민들께서 우리 말을 받아들여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될지 이제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